헬기, 수송기 등으로 작전 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부대들이지요. 예, 보통 작계상의 임무가 그런 역할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권영환 계엄과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이재식 준장으로부터 이 신속 대응 사단 예하 그 두 여단에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증인께서도 이재식에게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이 신속 대응 사단의 출동 준비 지시를 하셨던 건 아닙니까? 아, 전혀 그거 아니고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확 주제가 넘어가가지고 네. 경찰에 누구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할지 그게 또 몰라가지고 대화하고 있지. 군은 쭉 처음에 대화하다가 쑥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00시 45분경 증인에게 전화해서 1분 11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네. 통화 내역. 예, 00시 45분경입니다. 그간에 왔었습니다. 맞으시죠? 기억나시죠? 예, 어떤 예.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장관님 전화 오시고 특전사령관 전화 오시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방첩사령관 전화 와서 경찰 증언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통화했었습니다. 네, 경찰을 증언해달라. 예, 예. 왜 증언을? 그런 얘기는 없었고 증언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장관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하고 아 장관님께서 방첩사령관도 말씀하셨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140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인영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2회에 걸쳐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확인이 된 부분인데 이때는 그 00시 45분 이때는 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경력 증언을 요청하지 않고 증인에게 경력 요청을 하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인영 사령관이 기존에 그건 잘 조지호 모르겠죠. 경찰청장하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이구나. 예,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장관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병력 경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방첩사가 경찰하고 유관부서라서 아마 네. 방첩사령관도 연락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에게 연락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장관님은 저에게 직접 연락 왔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부터 방첩사 체포조가 정치인 등 1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해 그 작조, 그러니까 조를 편성한 후 국회로 출동을 했고요. 00시 38분경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3명을 우선 체포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증인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뭐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들은 것도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00시 45분경 증인에게 전화할 무렵 방첩사는 국회로 출동해서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과 합류 및 조편성을 해서 함께 체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께 00시 45분경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뭐 경찰 정원 그래서 장관님과 같은 맥락이구나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0시 45분경에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경력 증언을 요청했던 것은 국회 외곽을 봉쇄할 기동대가 아니라 체포조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좀 증언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맥락이 어떤 경찰이라는지는 그런 것도 얘기를 안 없었고요. 했어요? 예, 그냥 장관님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히 경찰을 증언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되시죠? 예, 저도 예. 장관님 전화 오고 뭐 다른 활동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서 예. 방첩사령관이 이제 전화 받고 오니까 예. 똑같은 내용인데 늦게 오는구나 그러고 그냥 약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증언이라는 게 단순히 뭐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뭐 체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김용현 장관도 얘기하고 여인영 사령관도 증인께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예, 내각 외곽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회로 병력과 경력을 집중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집중하라. 위치 개념 없었습니다. 집중하도록 협조하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의하고 막 논의해서 네. 군대는 가용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여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얘기 막 듣고 토의하는 와중에 아니다 이거 군대가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그게 지배적인 의견이 확 올라와서 네. 바로 경찰로 넘어갔고 네.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협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아니 그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방사령관이 서울을 잘하니까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좀 서울청장님하고 협조하라는 게 더 낫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수방사령관이 또 그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그와 사이에 특전사령관 전화 와서 대의직원 얘기하고 또 그거 얘기가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수방사령관이 서울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수방사령관을 도와주는 그것도 좀 하기 위해서 수방사령관 임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님께도 전화를 해서 좀 국회로 경력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그 얘기가 나와서 또 전화번호 한참 찾아가지고 청장이 전화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항만 묻고 좀 뒤에는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47분경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1분 57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가 이제 증인께서 그럼 이진우 사령관에게 경찰과 맞습니다. 좀 협조해보라는 말씀하신 예, 전화인가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평상시에 통합방위 작전을 하거나 이럴 때 수방사하고 이제 협조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청하고. 그래서 그냥 누가 아이디어를 줘서 바로 또 수방사령관에 전화해서 서울청장님하고 좀 협조해서 경찰 저 국민들하고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놓고 또 토의했습니다. 수방사령관 뭐라고 아예 대답했습니까? 그때 수방사령관 알겠다고는 했는데 여력이 안 된다는 약간 조금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논조는 아니었고 뭐 좀 상황이 현장이 좀 복잡한데 여력이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논조로 느껴집니다. 그런 논조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 147, 14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항입니다. 12월 4일 00시 59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28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이때는 그 증인의 비화폰 일반 전화 모드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일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신 거죠? 네, 그 제가 전화번호를 아까는 장관님 전화를 썼는데 지금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또 지하 4층에는 더 모르는 겁니다. 경찰청 전화번호를. 그래서 제 옆에 있던 그 보좌관, 그저 협력 장교가 얼른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경찰청 그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경찰실장님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쪽지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이 쭉 징계되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에 연락하자 그러고도 또 그 과정이 또 진행된 다음에 쪽지를 가져왔길래 방금 말씀하신 그 일반 모드에 경찰청장님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입력하고 전화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00시 59분경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토의한 결과에 이제 수방사령관이 서울청에도 협조했지만 지금 국회에 좀 그 경력을 좀 지원해 주셔야 돼, 집중해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의 국회 경력 증원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때도 수방사령관과 비슷한 논조였는데 경찰청장님께서도 여기도 투입돼 있고 저기도 투입돼 있고 저기도 약간 그 좀 하기 어렵다는 논조에 약간 설명을 하시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5항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묻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언을 요청한 것은 그 김용현 장관 지시나 여인영 박참 사령관 요청 때문에 하신 건가요? 예, 처음에 이제 발단은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뭐 그게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병력이 어디에 얼마큼 가 있는지 거기 계획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군대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국민들하고 국민 접촉하는 거 아니다. 경찰로 가자. 그래서 경찰로 가서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거. 국민이 어떻게 군대에 통제받는 적도 아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156항을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국회 병력이나 또는 경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2시 30분 후가 이제 TV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들도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도 있고 좀 자꾸 그런 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영상과 아주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이쿠나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좀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군하고 좀 이렇게 안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없지 않냐. 약간 그런 얘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그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황은 인식하신 건데. 예, 그때는 이제 뉴스에 조금. 예, 군이 왜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진짜 그 몰랐어요. 그 모르고 그때 이제 막 똑같은 장면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항입니다.
일단 157까지 할까요? 오전에는. 예, 오후에 158항서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좀 오전에 다 못 끝났는데 오후에 이따가 한 2시 10분까지 여기 다시 좀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증인 먼저 잠깐 나가시고 일부 좀 말씀 좀 할게요. 예. 예,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증인 나가신 거 확인했고요.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김용현 피고인 저 증인으로 지금 이제 신문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를 그 김용현 피고인 측에서 그 사건 재판 있을 때 24일이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29일 날 다 병합했을 때 같이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검 측은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어떠세요? 29일 진행하는 건 증인 신문인가요? 피고인 신문인가요? 일단 증인 신문 김용현. 증인 신문으로 예.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24일 오후에 하려고 했던 거를 거기 무슨 사정이 하여간 무슨 사정이 있답니다. 24일 날. 그래서 저 29일 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한번 저 일단은 저 윤석열 피고인 쪽에 먼저 물어보고 답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뭐 저희는 뭐 일정 관련해서는 뭐 그런 의견이 없는데 그 혹시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지 그게 아니요. 검찰에서 지금 증인 신문 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검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 신문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픽스할까요? 저희가 원래 24일 오후로 보내놨는데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 김용현 증인은 12월 29일 날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전 10시 10분에 하면 되겠죠? 예. 예, 변호인 측 괜찮으시죠? 그럼 29일은 김용현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24일 날 일단 요걸 빨리 정해야 되는데 지금 윤승영 그 씨에 대해서는 그날 증인신문 그럼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김용현 씨 대신 지금 부동의하고 계셔서. 재판장님 그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아마 이제 조지호 피고인 쪽에서도 윤승영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뭐 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지호 증인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같이 재정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예. 별도의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별도의 기일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승영 씨만 따로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날 뭐 다른 기일에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조지호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도 물어볼 때 만약 참여하고 싶으면 변호인만 와서 기일의 증거 조사하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고려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지 않나. 준비가 안 되잖아. 예, 어떠세요? 변호인 측은? 일단 지금 문제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이제 부동의한다라고 얘기한 분이 지금 윤승영 씨라서 (24일) 괜찮으신지 아니면 29일 날 뭐 윤승영 씨 불러도 지금 검찰 측은 29일 날 하고 싶다는 얘기. 29일은 김용현 증인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뭐 지금 증인 신문상 뭐 최대한 뭐 압축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병합 이후라서 이제 피고인도 다수여서 이게 반대 신문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저희 그래서 24일 날 하자 그 말씀인 거죠? 24일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그 준비 사항 때문에도 지금 아이고. 윤승영 증인까지 신문 준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저 유병국 검사님 말씀했던 흔들리네 또. 그럼 날짜를 하나 더 잡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저 재판부에서 일단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는 일단 말씀 저 정했습니다. 일단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9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한다. 그다음에 윤승영 증인은 할지 말지 한번 변호인들 의견을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검찰 측 의견은 지금 확실히 들었거든요. 따로 길을 한번 잡아서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고 변호인들은 어떠신지 뭐 24일 날 할지 29일 날 할지 의견 나중에 주십시오.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주신문이 12시간으로 당초 입증 계획서에 써 있었는데 압축하신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건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4시간에서 하루에 끝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꼭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시고 있다 오후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근데 29일 병합되는 피고인들은 몇 명? 모두 8명. 그러면 김용현에 대해서 8명, 7명의 피고인들이 반대 신문을 할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노상원 피고인 그리고 저 김용군 피고인 그쪽은 증인 신문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를 미리 다 밝혔습니다. 다 반대 신문 안 하겠다고 그랬고 조지호 피고인 저 목현태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도 아마 안 물어보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주대에게 물어보실 분은 한 3분 정도 될 텐데 반대 신문상 그 주신문 사항을 좀 더 줄여달라고 얘기를 계속 할 테니까 그날 가급적 끝낼 수 있는 걸로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병합되는 피고인 8명이 병합되는데 지금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외에는 나머지 다 반대 신문을 같은 날 같이 그날 다 하는 겁니까? 예, 예. 아니 뭐 하시다가 너무 길어지면 또 그 다음 길에 해야죠 뭐. 그러니까 자꾸 너무 압박감 가지실 필요 없이 뭐 방어권 보장은 충분히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예. 근데 의외로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재판부 나름 생각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인이나 증언 내용 지금 주요 증인 중에 저희도 지금 다른 사건에서 한덕수 증인도 해봤고 또 다른 증인도 해봤는데 의외로 답변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닥쳐봐야지 알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반대 신문하는 순서 상피고인들 사이에 예. 네, 반대 신문하는 순서도 1번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순서는 말씀 안 드렸구나. 검찰에만 말씀드렸는데 병합했을 때 윤석열 피고인을 1번으로 그냥 하려고. 사건 번호 순서대로는 조금 다른데 번호 순서대로는 김용현 피고인 측이 1번인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검찰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 1번, 김용현 피고인 2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쭉 가는 걸로 그렇게. 예,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계속 말씀드릴까요? 변호인들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따 말씀 주십시오. 박한수 씨 반대 신문 사항은 오늘 총 몇 페이지일까요? 일단 저희가 받은 거는 지금 8페이지인데. 한 30여 페이지 됩니다. 30여 페이지요? 다 합쳐서. 알겠습니다. 그걸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이따 오후에 계속 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증인신문 계속합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바로 증인신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검찰 측 뭐 바뀌신 분 없으시고,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 바뀌신 분 없으시고, 네, 김계리 변호사님 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 김계리 변호사님 빠지셨다 그 말씀이죠. 예. 조서에다 정리하고. 예, 먼저 피고인 들어오시고요. 예. 그 조검사님 요 158항서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피고인 제정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할게요.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오전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혜철 검사님 계속 하실 거죠? 예, 제가 계속. 예, 하겠습니다. 158항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내용. 그 158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공안 시 3분경 국회가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그 해제 가결이 되고 나서 그 TV가 이제 그때는 나왔던 것 같고 누군가 저에게 또 얘기했고 그래서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TV는 어느 TV를 말씀하시나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에 TV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디오 있었고 예, 비디오. 참모들하고 이렇게 주로 토의했는데 네,
이제 그런 가결된다고 할 때 얘기가 있었고 잠시 이렇게 보고 네. 바로 토의가 했었어요. 뒤 돌아서 이제 예, 예, 비디오월에 예. 있는 TV를 좀 보셨다는 비디오 밑에 말씀이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비디오월 비디오월 밑에 네, 있는 네. TV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작전회의실에 계셨습니까? 전투 통제실에 계셨습니까? 아, 예, 4층 그 작전회의실 작전이실 에 예.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당시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까지 계엄 상황실은 얼마나 구성이 됐습니까? 아, 해제 의결되는 01시 03분경까지도 네.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 4명이 계속 뭐 연락 오면 토의하고 연락 오면 토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들어온 사람이 계엄과장 없었습니다. 권영환 계엄과장이 실무적으로 좀 진행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눈에 네.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진행이 안 됐다는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전화기나 뭐 KGX 같은 부분들은 좀 연결이 된 부분은 있으시죠? PC는 그때 제가 생각으로는 안 된 게 좀 안 된 것 같고 전화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너무 넓어서 안 되고 횡하다 해서 다른 또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좀 좁은 데 없냐 그러면서 갔는데 마침 그 합참이 연습할 때서는 그 상황실이 있습니다. 계엄 상황실. 네. 거기 가니까 딱 조그맣게 이렇게 좀 쥐주목이 되는 위치가 돼 있어서 횡한 데서 뭐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언제쯤이? 그게 아마 그간에 상황실을 구성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 오면 네. 또 토의하고 그 동시에 이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중간에 예, 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해제 예. 요구안 가결되기 전에. 전에도 막 예. 확인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연락관 소집 지시도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통상 이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게 되면 유관 기관에 연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정부 연락관은 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1시 3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으로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해제 의결이 되고 바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하는 걸 막 확인하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네.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계엄과장으로부터 예, 예, 들으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권영환 계엄과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증인께서 지금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의 그런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아니 이제 해제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절차상 해제가 되어가는 건 맞는데 제가 네. 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 3자처럼 좀 위에서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뭐 아까도 뭐 그 지휘감독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이렇게 따지면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해제 가결된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계엄과장 권영환은 그 지금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그 계엄이 좀 되게끔 진행을 해라 이렇게 좀 이해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상황실 구성하는데 우리가 뭐 할지해야 되냐 일머리가 없다니 몇 번 한두 번 두세 번 했것 같습니다. 예. 그 권영환 대령은 국회 비상계엄 그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법률에 따른 원칙을 얘기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증인께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은 네. 계속 똑같은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할지를 좀 알려달라. 네. 그거는 이제 상부에서 저 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걸 좀 여기 상황실도 구성하고 첩보 제공도 하고 이게 좀 되도록 해야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평소에 일머리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예,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잘 쓰고 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잘 쓰고 또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선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일이 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향을 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이 예.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맞으신가요? 바로 이어서 검토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지시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예. 말씀을 하신 일머리가 없다 그런 예. 얘기는 뭐 쭉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약간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는 톤에서 내긴 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이 되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으신 거죠? 예, 그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저 뭔 답변 네.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상황실 구성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조금씩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16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재식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국회 가결 이후에 권영환에게 이사단 예하 2개 여단에 대해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전달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그 바로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그 사람이 저 권영환 대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바로 해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논의하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168항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169항은 증인께만 좀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248번 그 CCTV 캡처 사진인데 12월 4일 01시 16분에서 01시 47분경까지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투 통제실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맞으시죠? 그렇게 오셨습니다. 네. 예. 증인은 12월 4일 01시 16분경 피고인이 전투 통제실에 입장한 후에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장관과 함께 결심 지원실에서 회의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회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들어오셔서 쭉 격려하시고 네. 저는 이제 양복 입은 분들 내가 다 들어가고 제일 뒤에 이렇게 따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스피드 게이트 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고 어디를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대통령 일행분 들어가시고 다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는? 전투 통제실. 예, 예. 그리고 전투 통제실에 들어가시고 쭉 앞에 악수하시고 이렇게 격려 쭉 하시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뒤에 쭉 따라갔고 네. 다 끝나고 이제 결심 지원실 들어가실 때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마이크 좀 예. 지금 재판장님 보고 말씀 예, 좀 해주세요. 재판장님 이게 보시고 안 들려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재판장 예. 보시고 그 말씀하시. 잘 안 들리셔서 막 그렇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앞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약간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 의외로 이게 저 입에서 많이 안 떨어져서 예. 더 좋긴 하더라고요. 예, 한번 그렇게 다시 해보시는 것도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셨고 네. 그 쭉 들어오시고 이제 그 양복 입으신 분들하고 쭉 다 들어가셨고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쭉 들어왔는데 앞에 쭉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쭉쭉쭉쭉 격려하고 전투 계셨고 통제실 상황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쭉 뒤에 이제 쭉 따라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또 들어가시니까 쭉 일행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심 예, 그리고 회의 같은 거 뭐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장관님께서 이제 현상 원래 군인들은 누가 딱 오면은 지금까지 상황 보고를 바로 현상을 보고를 하거든요. 현상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제가 쭉 따라 들어갈 때 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좀 법령집인지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법령집인지를 찾으셨고 그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좀 찾아서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쭉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다 넘겨보시던 그렇게 넘겨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 지금 잠깐 정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전투 통제실에 입장을 하셔서 양복 입은 분들과 그 들어오신 다음에 증인이 맨 끝에 좀 따라가셨고 네네. 그리고 피고인께서 전투 통제실에 있는 분들 격려를 좀 하신 다음에 결심 지원실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쭉 격려하셨고 들어가시고 쭉 이렇게 결심 지원실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어가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제가 들어가고 잠시 후에 이제 다른 분들은 나가시고 네. 세 분 계셨습니다. 세 분이면 네네네. 누구를 말씀하시죠? 대통령께서 계셨고 전 장관님 계셨고 저 이렇게 네, 세 분은 그렇게 계셨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그 세 분만 남은 상황에서 또는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그 피고인께서 그 결심 지원실에 들어간 이후에 그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대화한 거를 들으신 거 있습니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고 저는 약간 저 뒤에 기숙에 잠시 앉았다가 딱 차례차례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이제 군인들을 하는 것처럼 현상 보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어떤 보고인지는 제가 상급자에게 소식이 잘 안 듣습니다. 그분들 두 분 하실 때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상황 듯한. 보고를 하는 거는 예, 보셨는데 그런 듯한 그런 내용. 듯한 내용은 보셨는데 예. 내용은 듣지 못하셨다는 네네 말씀이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상 보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 보고 또 다른 기억은 없으십니까?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결심지원실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서 상황 관련되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그때까지 전투통제실에서 하셨던 진행 상황 위주로 예, 뭐 말씀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비교적 긴 침묵이 이어졌고, 누군가 법령집을 들고 왔고, 대통령께서 법령집을 좀 보시고 오래 보시고 뭐 그렇게 하셨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셨었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좀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조용할 정도로 긴 침묵이 계셨고, 그리고 법령집을 찾으셨고 가져왔고, 법령집도 좀 어디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찾아온 것 같은데 하여튼 법령집이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이렇게 넘겨보시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다거나 예, 그전에 침묵이 예. 법령집을 그 보는 상황은 그 세 분, 그러니까 피고인, 김용현 장관, 증인 이렇게 세 분이 있을 예, 때 그 상황. 이후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증인 말씀대로면 피고인은 이제 법령집만 보신 건가요 거기서? 예, 그렇죠. 처음에 보고받으신 것 같고, 현 상황 관련한테 보고받으신 것 같고, 네. 조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침묵이 있었고, 그리고 법령집을 찾으셨습니다. 네. 법령이 찾으셨고, 누군가가 가지고 들어와서 드렸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면서 좀 침묵이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면 그 법령집 보시고 나서 뭐 지시하시거나 그런 건 내용은 없었어요? 아닙니다. 다 보시고 이렇게 몇 번을 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실 때에 그 대통령 실장님하고 안보실장,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보실장님까지 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5분, 제가 느끼면 5분 정도 오신 것 같거든요. 5, 6분 오신 것 같은데 올라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증인의 말씀대로면 피고인께서 법령집을 보는 것만 전투통제실에서 거의 했다는 취지신데 네네. 뭐 법령 검토 같은 거는 뭐 꼭 결심지원실에 와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예, 저도 해제된 상황에서 궁금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법령집이 왔고 그 법령집이 왜 온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법령집을 찾으셨습니다. 네. 찾으셨고 진짜 이렇게 좀 많이 보셨습니다. 법령집을 보면서 이제 피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지시하신 내용은 없었어요? 예, 그런 말씀 저희들에게는 제가 법 전문가 아니라서 그러셨는지 그런 말씀. 증인 외에 김용현 장관에게도 지시하거나 뭐 이야기하는 건 그런 기억이 안 없었습니까? 납니다.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보셨습니다. 174항입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246번 통화기록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공안시 39분경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응준에게 전화해서 28초간 통화를 하신 사실이 있는데요. 이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 이제 현상을 쭉 보고 하셨고 법령집 아마 보고 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전투통제실 쪽은 제가 지휘하지 않았고 밑에 이제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실이 어떻게 되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지 그걸 고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조용하니까 제가 약간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약간 모퉁이 끝에 서 있었는데 그 약간 쑥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상황실 어떻게 돼가냐 조금이라도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나 김용현 장관 지시로 김응준에게 전화해서 계엄사 구성 상황을 물어봤던 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안 오갔습니다. 전혀 말씀이 안 오가고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 침묵도 있고 그렇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상원 증거기록 순번 1022번 김용현과 노상원의 통화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결심지원실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12월 4일 공안시 38분경에서 공안시 41분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조용했던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장관님께서 약간 움츠린 자리로 계시는 것은 제가 지금도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말씀이 들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말씀 못 들었을 것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정도 약간 움츠려 계셨고 통화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상당히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지고 뭐 이런 네, 상황이면 맞습니다. 좀 조용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통화를 한다고 하면 그 세 분 사이에서는 통화한다는 내용을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대통령님보다 저보다 훨씬 많이 가까이 이렇게 마주보고 계셨지만 아마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도 못 들었을 것 같은 뭔 내용이 통화를 했다면 네, 하여튼 약간 움츠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을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진짜 그건 통화한 사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시간대 여러 번 뭐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통화 시간이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증인께서
뭐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당시 상황상이요. 예, 저도 뭐 상황실 좀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그 통화하면 전화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상이 안 되고 조금 움츠러 계셨던, 굉장히 조용하게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시기도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장면은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통화 내용이 안 들렸으니까 네. 대통령도 못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대통령께서 작업이 없을 들은지가 거예요. 아니라 증인께서 들으신. 저는 아예 생각도 안 되고요. 네. 가까이 계신 분도 못 들을 것 같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뭐 이렇게 뭐 통화하면은 여보세요 하든지 이런 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들리는 게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안 들렸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투 통제실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대통령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라고 말하자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다시 걸면 된다. 2번, 3번 하면 된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이런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예,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어디예요? 이제 전투 통제실 결심지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네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네. 제 3명이 있을 때 그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3명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전투 통제실 예. 상황 그 예. 계신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없습니다. 기억은 없으세요? 네네. 그리고 당시 전투 통제실에 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이 결심 지원실 안에서 국회 몇 명 정도 투입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니 김영현 장관이 약 500명 정도라고 답을 했고 대통령께서 다시 그것 봐라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냐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을 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 혹시 증인 이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김철진 장관님 그리고 김철진 보좌관하고 앞에 쭉 들어갈 땐 제가 안 들어가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 이런 정확한 내용은 아니어도 뭐 대통령께서 그 장관에게 그 국회에 투입된 인원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냐, 뭐 1000명은 보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신 기억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예,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던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잠시 결심지원실에 가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국회법 출력물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법령집은 김철진이 갖다 주었고요. 예, 동시에 이제 홍창식 법무관리관이 출력물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미 갔더니 국회법 법령집이 이미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짜증난 표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이런 거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는 취지로 좀 질책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당황을 하니까 그 피고인께서 우리 이야기 좀 하게 다 나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던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우리 얘기 좀 하게 다 나가라 했던 장면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기도 기억은 안 나고 네. 3명 남아라 이거는 기억은 납니다. 3명 남고 다 나가달라고 다 나가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명 남으라는 얘기가 예, 다른 분들은 3명 나가달라고 남도록이라 했는지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쭉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제가 좀 늦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에 쭉쭉쭉 이제 뭐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쭉쭉쭉 따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쭉 제가 거의 다 들어갔을 때쯤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앞부분 그 좀 3명만 남고 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도 좀 들으셨을 법한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좀 앞에 장보기 부분들이 좀 많았고 하여튼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계신 겁니까? 뭐 제가 나중에 구조도를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요저 끝에 방송 시스템에 있는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쭉 가서 그냥 앉는가 보다 하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이제 결심 지원실에 피고인 및 김용현 장관과 좀 떨어져서 서 있었다고 진술을 하시고 계시지만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증인께서 김용현 장관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혹시 증인 예, 대각선 서 방향에 맞습니까? 예. 처음에 약간 겉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처음에 앉아 예, 예, 계시다가 일어섰다는 들어가면서는 말씀이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앉았다가 예. 일어서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그 김웅준 정책실장에게 전화하셨던 거는 저 공안시 아까 55분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시간이 계실 때 두 개가 제가 있는데 궁금해서 공안시 41분 전이니까 39분하고 그때쯤일 겁니다. 뭐 뒤에 통화가 또 하나 있는데 이때 그러면 그 위치에서 전화하셨다는 예, 예. 말씀이신가요? 그 처음에도 그렇게 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군사법원에 가서 7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뭔 일이 뭐지 상황실 같은 물어본 것 같습니다. 7초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안시 55분이고 네, 네. 공안시 39분은 그때는 28초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상황실 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공안시 55분에는 증인께서 7초간 통화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그거는 제가 통화하셨습니까?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십니까? 예, 예. 김흥준 정책실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께서 현재 병력 출동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했다. 병력 현황을 좀 조회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상황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병력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예. 그런 잘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던 김흥준 것 같아요. 실장이 뭐 안 한 얘기를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계속 사실은 이제 정책실장이 거기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네. 돌아가는 걸 챙기기는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기록 246번 여인영 외3 증거 기록 246번 통화 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통화 기록 한번 보시면 그 공안시 3분경 이후 공안시 58분경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0초간 통화하시고 공두시 4분경에는 안보실장이 증인께 전화를 걸어서 1분 27초간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건가요? 뭐 국가안전 뭐 기밀 같은 게 있으면 예. 감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향발하시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안보실장님께서 나와서 전화하라는 문자가 와 계셔가지고 제가 저 58분경에 전화를 드렸나 아니면 안보실장님 전화 오셨나 모르겠는데 통화할 때 했는데 실장님께서 병력들 다 철수시켜라. 철수하고 그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력이 어디에 왜 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지금 병력을 통제하고 있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안보실장님께서 알고는 있다. 그런데 사령관들에게 얘기해서 병력들 추가 투입하고 안전한 곳에 국민들하고 좀 이격하여라 이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했었습니다. 예, 182항입니다. 합동참모본부 대테러 작전 계획 담당 한영철 중령의 군검찰 진술에 의하면요.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이신속 대응사단의 출동 준비 소요 시간과 가용 병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2사단 지통실에 확인한 후에 12월 4일 02시에서 03시경 사이에 권영환에게 이 신속 대응사단이 출동 준비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 출동 가용 병력은 각 여단별로 1000여 명이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권영환이 현 시간부로 출동 준비 명령을 전달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복장이나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전투복 착용에 총기 탄약은 미휴대, 생활관에서 대기, 차량은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두어라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께서 이재식 그 차장에게 가용 병력을 확인하고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00시 30분 이후에 군병력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에 네. 군병력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재식 장군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엄과장 권영환이나 한영철 중령 진술에 따르면 이재식이나 권영환이 증인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뭐 이사단 그 출동 준비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는 지하 4층이 아니고 이제 예. 3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층수는 무관하게 증인이 네. 어디 계시든 간에 그
보고 이 내용 자체가 증인께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인지 여쭤보는 그런 보고 없었습니다. 보고를 안 하시고 예. 그럼 실무자가 임의로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네. 군병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게 전달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이에 툭 끼어들어가지고 군병에 대해서 통제한 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편 한영철은 김흥준 정책실장으로부터 수방사 출동 가용 병력 인원을 조회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방사에 문의하였다고 진술을 했고, 수방사 지휘통제실 근무자였던 안치용 중령의 군검찰 진술에 의하면 12월 4일 02시 30분경 한영철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영철이 현재 출동 병력과 추가 출동 가용 병력을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같은 날 02시 36분경 한영철에게 52사단 266명, 56사단 372명으로 보고하였다고 하며, 한영철은 이 내용을 권영환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증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저에게 보고된 건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이재식, 권영환, 김흥준 다 지금 계엄사령부에 있는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한테 지시해서 이사단과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적 없었고 특히나 수방사 병력은 이미 계엄 임무 수행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통제 안 해도 움직이는 병력이고 제가 확인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엄 국회에서 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유니까 아, 여쭤보는 네네.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지시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12월 4일 02시 8분경 여기 통화 내역을 보시면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저기 증인께서 그 12월 4일 02시 8분경 29초, 02시 10분경 17초, 02시 13분경 1분 17초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02시 16분경 2분 42초 동안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셨는데 각각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신 겁니까? 이제 안보실장님께서 사령관에게 통화해서 병력을 더 이상 출동시키지 말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전후 자원은 모르지만 사령관들에게 그 말은 전달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해서 특전사령관을 몇 번 통화했고 수방사는 거의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병력들이 안전한 곳에 있냐, 국민들과 충돌한 건 없냐, 안전한 곳에 이격돼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서 확인해서 안심했던.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곽종근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셔 통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면서 그겁니다. 누가 이제 더 이상 병력을 좀 전에 그 안보실장님께서 예. 그 아까 공안시 58분경에 네. 저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병력을 투입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서 네. 제가 병력이 어디 간지 모르니까 제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너가 사령관들에게 얘기해서 네. 확인하라고 했던 거예요. 병력을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몇 번을 했고 수방사령관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 복도에서 전화를 했는데, 복도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복도에서 계속 전화했었는데 수방사령관 전화가 잘 안 됐고 그랬습니다. 그 12월 4일 02시 09분경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02시 12분경까지 한 3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거든요. 정확한 3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무렵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 여기는 이제 증인의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과의 02시 10분 통화 당시 보시면 이때 이제 김용현 장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02시 10분 증인의 이제 02시 10분 통화에 19초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김용현 장관의 그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증인께서 지금 전화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 곽종훈 사령관에게 예.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곽종관 사령관이 증인께 지금 장관님하고 통화 중이다라고 알린 후에 장관 통화를 마친 후 증인한테 다시 02시 13분에 다시 전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특전사령관은 비교적 빨리 통화가 되었고 네. 또 뭐 오면 알겠다 그러고 해서 좀 소통이 좀 되면서 특전사 병력은 이미 다 철수해서 안전한 곳에 있다 확인을 끝났고 네. 그때 수방사가 통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했었습니다. 그 곽종근 사령관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에 의하면 이 02시 09분경에서 02시 12분경 통화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혹시 당시 증인께서도 곽종근 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추가 투입 가능한지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전혀 그거 아니고 장관님은 안에 계셨고 저는 이제 복도에서 계속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장관 전화를 받다가 이제 증인에게 이제 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장관님하고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증인께 하진 않던가요? 없었고 저는 뭐 실장님 말씀하신 걸 확인하는 게 주 일이었고 네. 결론적으로 특전사령관도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격돼 있다는 걸 확인해서 거기는 안심하고 제가 딱 통화를 단절시켰고 수방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립 수방사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02시 14분경 수방사 작전처장에게 18초간 통화하셨는데요.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계속 이제 특전사령관 통화하고 수방사 계속 통화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그 사령관님이 수방사령관 전화를 안 받으면 네. 지통실에 같이 계시는 작전처장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또 아이디를 제공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작전처장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02시 18분경부터 02시 42분경까지 전투통제실에 머무르셨더라고요. 02시 18분에서 02시 42분. 02시 42분에 이제 대통령실로 가신 장면이 확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겨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해서 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체크를 하고 이제 다시 복도에서 스피드 게이트를 통해서 전투통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비디오 앞에 있는 거기에 좀 앉아서 있는데 군사보좌관이 나와서 장관님 찾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걸심지리시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그 의자에 조금 앉아 있었는데 그때도 또 긴 침묵이 좀 되었는데 잠시 후에 어딘가 연락이 와서 군사보좌관 장관님께 장관님 이렇게 오시라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안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군사보좌관이 전화하고 또 조금의 침묵이 또 진행되는데 국방 장관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군사보좌관이 장관님 또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차관님께서 일어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논조로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항입니다. 여인용의 삶 증거기록 순번 246번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2월 4일 02시 42분경에 16초 정도로 김응준하고 통화를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걸 군검찰에서 보긴 봤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응준 예, 막 올라가면서 예. 02시 30분이라 했는데 뭐 이 무렵인 것 같아요. 다른 통화가 이 무렵에 예. 없어서 그 증인의 전화를 받고 작전회의실에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전투통제실로 올라갔으나 증인을 뵙지는 못했다. 이렇게 아마 제가 그때 42분이면 동시에 나가면서 전화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로 나가던 예, 시간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제가 42분에 전투통제실을 나가서 네. 저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아마 통화한 것 같은데 네. 정책시장을 못 만난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통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실 관련된 것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때 김응준 실장에게 육군본부 증원 인원들을 합참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할 틈 육군본부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응준 군검찰 조사 당시에 고현석 참모 차장으로부터 육본 간부들이 출발 준비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증인께 육군본부에서 출동한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증인이 알겠다고 승인을 해서 참모 차장에게 출발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는 김응준 진술이 맞겠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뭐 증인한테 보고는 당연히 했을 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막 예. 그때 올라가는 중에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이미 군병력은 이미 다 철수한 걸 제가 방금 조금 전까지 다 확인했고 어디 군병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네. 전화해서 좀 전에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안보실장 이후에 네. 안보실장과 통화한 다음에 계속 그 병력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국민들과 충돌되지 않는지를 쭉